저는 정숙의 심리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여성들도 상철을 선택해 다대일 데이트가 되었다면 정숙은 상철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오늘 여자 출연자들 직업 및 자기소개를 리뷰하려 했지만 건너뛰고 정숙의 진짜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숙이 처음부터 했던 행동 패턴을 알아보죠. 정숙이 처음 등장합니다. 남자 출연자들을 모두 훑어보니 상철이 가장 괜찮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모두 아실 것이며 저 6인들 중에서 첫인상으로 상철이 높은 순위일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상철이 정숙의 손을 잡고 세탁기 마냥 덜덜 떨어버립니다. 이때 정숙은 상철에 대한 호감이 깎였습니다. 이유는 모태솔로가 손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모태솔로라는 것은 여성들이 선택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가치가 낮다는 것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손을 떨거나 긴장을 해서 말도 못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남자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나 호구남 정도로 이용할 수는 있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단순히 돈이나 외모만 보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수십 가지의 조건을 보며 이 조건들의 균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수십 가지의 조건들 중 빈 곳이 적은, 즉 단점이 적은 남성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니까요. 그리고 그것 또한 가치 판단의 요소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전 영상들에서 진화심리학과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조금씩 풀어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는 솔로나 소개팅 같은 첫 만남에서 여성이 남성의 가치 조건들을 유추하기 위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성의 비언어와 프리셀렉션입니다. 프리셀렉션이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음으로써 남성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때 여성의 가치가 높을수록 남성의 가치는 더욱 상승합니다. 모태솔로 남출들은 이 프리셀렉션이 0이기 때문에 비언어를 갖추지 않는다면 끌림을 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첫날 밤 저녁입니다. 다들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상황이죠. 상철의 사회적 지능이 전혀 모태솔로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게다가 자리 위치가 정숙과 상철이 멀리 떨어져 있었죠. 상철의 근처에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으며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대화합니다. 이는 상철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감정을 유발했으며 상철의 가치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수의 비언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로써 정숙은 상철과 영수 둘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정숙에게 상철은 영수보다 안정적인 대상이죠. 왜냐면 상철이 계속 자신에게 진심을 어필하고 너만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숙의 우선순위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영수를 무의식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왜냐면 만약 영수에게 들이대고 까이더라도 다시 상철에게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숙은 영수를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어 직접 영수에게 가는 것은 눈치도 많이 보이며 말을 걸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상철은 바로 옆에 있었죠. 게다가 상철을 선택한 여성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이로써 상철의 프리셀렉션이 증가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상철이 본인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래서 정숙은 상철을 선택한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니까요. 다음 날입니다. 출연자들이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정숙은 영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날 밤 상철을 선택했던 여성들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둘 중에 고민하게 되죠. 정숙은 그래도 상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전날과는 다르게 상철을 선택한 사람은 본인밖에 없었죠. 이때 정숙은 상철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의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영수에게 마음이 기울어버립니다. 왜냐면 상철을 감싸고 있던 프리셀렉션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2명의 여성이 영수를 선택했고 내가 조금 더 지체하다가는 영수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은 차에 타자마자 밑밥을 갑니다. 내가 다른 남성을 선택해도 타당하다는 밑밥을요. 여기서 정숙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은 내가 다음에 영수를 선택해도 상철은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숙이 하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차에서 정숙이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선택된 게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이 나온 것 같나요? 즉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자신을 선택한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의 속뜻은 영수가 좋아하는 여성이 영수를 선택했냐고 묻는 겁니다. 상철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수가 좋아하는 이성이 정숙 본인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상철이 자신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정숙밖에 없다고 말을 하죠. 정숙은 상철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자신이 상철 외에 다른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술을 놓습니다. 완전 꽂히지 않는 이상 여러 명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대화해보고 싶은 분 없어요? 이 말의 의도는 우리가 여러 명을 알아보는 건 타당해. 그리고 너도 반대로 나에게 물어봐달라는 거죠. 여기서 상철은 자신이 알아보고 싶은 여성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매우 안 좋은 수입니다. 이때 상철은 정숙이 자신을 어장에 가두지 못하게 하려면 알아보고 싶은 여성이 있다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여성을 무조건 기다려준다는 스탠스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바로 버릴 것이다 라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래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지기 힘든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튼 그 후 상철이 정숙도 더 알아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죠. 정숙은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한 분 있다고 말을 하죠. 게다가 상철이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봐야지 왜 안 하냐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정숙이 다른 남자를 선택해도 되는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잠시 동안 상철을 밀어내도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은 상철이 적극적으로 대시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상철은 모두한테 다 잘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다고 그러죠. 상철이 이에 반박을 하고 숙소 가서는 입을 꾹 닫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말이 많은 사람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 고깃집에서 진짜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냐고 또 물어보죠. 이건 후에 정숙이 다른 남자를 선택할 것에 대한 합당한 명분과 상철의 대답을 통해 상철의 가치를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차에서 상철에게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철이 한 번 더 나만 보겠다고 한다면 상철은 호구가 맞으며 어장 속에 가둬도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상철은 오늘까지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숙이 네가 그런 말을 하니 나도 돌아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죠. 그 후에 이리저리 티키타카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숙이 상철에게 본능적 끌림이 떨어진 진짜 이유를 말해버리죠. 어제는 꽃다발을 4개 받았으나 오늘은 4명 중 1명만 상철을 선택했다고 말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정숙은 현재 2명의 남성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그 2명은 영수와 상철이죠. 그중 상철을 선택했지만 끌림이 떨어진 이유는 다른 여성들의 선택으로 인한 버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숙이 원하는 결과물은 자신이 영수에게 잠시 갔다 오더라도 상철은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철이 정숙에게 끌림을 주고 영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은 정숙에게 나도 다른 여성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본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들이 본인을 선택하게 만들려면 가벼움을 좀 빼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